0 다음에 9가 계속되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1이냐 혹은 1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혹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해본 적이 있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한번 오늘 조심스럽게 종결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0.99999 이렇게 계속 나가는 무한소수가 1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죠. 1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결국 아무리 9가 나와도 1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혹자들은 9가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1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죠? 첫 번째, 1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1이 아닌 수라는 것도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9가 계속된다고 해서 1이 된다는 것도 수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틀린 얘기예요. 물론 얘가 1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순환소수를 배웠을 때를 떠올려 볼게요. 그때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 배웠는데 이렇게 하죠. x가 0.9999라는 수라고 칩시다. 그럼 x에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의 9는 1의 자리로 올라오고 얘는 1로 올라오고 얘는 1로 올라오고 모든 소수점 아래의 수가 한 자리씩 올라가기 때문에 x에 10을 곱하면 9.999 땡땡땡이 됩니다. 명백히 이 소수점 아래는 서로 같은 부분이니까 밑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소수점 아래 부분이 전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10-x는 9라는 결론을 얻고요. 따라서 9x는 9,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0점 다음에 9가 계속되는 수는 지금은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데, 그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물론 여기서가 9가 계속 되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한 자리씩 지금 올라간 거니까 소수점 아래만 보면은 위에 게 9의 개수가 하나도 많지 않느냐라는 주장인데, 9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도 많다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놈이랑 비슷한 논리지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S라는 합을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 1을 무한히 더한 수로 약속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 값은 뭐겠어요? 예, 값이 존재하지 않죠.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S에다가 1을 더하면은요. 자, 1을 더해봐야 앞에 1이 하나 왔을 뿐 요 1은 뒤로 가고 요 1은 뒤로 가고 요 1은 뒤로 가고 요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이 역시 계속 반복이 되는 수입니다. 두 식을 빼게 되면은 S 플러스 1에서 S를 뺀게 되는데 우변은 1끼리 다 사라지니까 0이 됩니다. 그럼 위와 똑같은 논리로 풀었는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요? 1은 0이라는 결과를 얻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에 있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아래에 있는 얘기는 틀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바로 X는 수가 맞기 때문이고 S는 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X가 수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0.9999 이런 수가 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의 성질을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실수의 성질일 텐데요. 모든 실수는 일단 첫 번째로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실수는 유한소수 또는 무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든가 1.7 이런 소수는 유한소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소수는 대표적으로 루트 2, 1.4142 이렇게 해석되는 수가 있고, 또 원주율 파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아래에 수가 계속되는 걸 우리가 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0점 다음에 9가 계속되는 것도 수로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 A와 B가 어떤 수라면 A와 B가 같거나 아니면 A가 B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B보다 크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성립합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A, B가 같지 않다면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B가 A보다 클 텐데, 만약 A보다 B가 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이에 Y라는 새로운 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 Y는 여러 개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무거든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한 건 A와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수직선상에서 A와 B의 중점에 해당하니까 그 수가 바로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수가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수의 성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0.9999 이런 걸 x라고 두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1인지 아닌지를 보이고 싶은 거니까 x가 1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모순이 나온다면 x가 1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크거나 아니면 같거나 다른 하나가 크거나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x가 1이 아니라고 가정했고 명백히 이 x라는 수는 첫 번째 정수 자릿수가 0이니까 1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될 겁니다. 만약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의 성질이 있잖아. 세 번째 거, 그치? 아니지, 네 번째 거지. a가 b보다 작으면 a와 b 사이에 반드시 y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x가 1보다 작으면 x와 1 사이에 있는 새로운 수 y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수는 x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y를 소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얘를 소수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0점 다음에 9999가 계속되는 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x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이게 x보다 크려면 이 다음에 9보다 큰 수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한 자리 수 중에서 9보다 큰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은 뭐예요? 처음부터 y가 x보다 크다는 사실의 모순이 됩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0 다음에 9가 계속되는 수 사이, 요 놈과 1 사이에 있는 새로운 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수의 성질에 의해서 두 수가 다르다면 두 수 사이에 새로운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를 도저히 소수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모든 수를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x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방금 한 얘기를 수직선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고요. 그 안에 0과 1을 찍었습니다. 그럼 0.9라는 점의 위치는 대충 이쯤에 있게 됩니다. 뭐 실제로는 이게 9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1에 가까운 쪽에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이 0.9에서 1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다시 그려보면 0.9와 1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고 0.99는 이 정도에 있겠죠. 다시 확대해서 그리면 0.99는 여기 있을 것이고 0.9999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1에 가까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기 쉽냐면 이것이 무수히 반복이 되면은요. 결국은 1의 왼쪽에 있는 딱 붙어있는 점이 0 다음에 9가 무한히 계속되는 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수를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것은 위치를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지 실제로 그 수가 차지하고 있는 길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점이 1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라 그 근방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딱 붙은 두 수는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왜? 어떤 두 수가 서로 다른 수라면 그 수의 중점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0.999라는 수가 왜 1인지를 우리가 얘가 수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까지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앞에 얘기는 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무한소수의 진짜 정의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수열을 만들어 볼 건데요. A1이라는 걸 0.9라고 두고요. A2라는 걸 0.99, A3를 0.99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0 뒤에 9가 n개에 있는 수를 an이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모든 n에 대해서 an이라는 수열은 1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가 3개 있든 4개 있든 아니면 100개 있든 1과는 다른 거죠. 그죠? 실제로 1에서 an을 빼보면 자, 1 빼기 a1은 0.1이죠. 10분의 1. 1 빼기 a2는 0.01이니까 10의 제곱분의 1. 1 빼기 a3는 0.00이니까 10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요. 1 빼기 a는 10의 10분의 1의 n제곱이 돼요. n이 아무리 크더라도 얘는 명백히 0이 아니니까 1과 a는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라고 하면 이건 1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시 말해서 n이 한없이 커지면은요. 그때 an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수를 뭐라고 부르고 우리는 1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0.99999 땡땡땡이라는 말의 의미는 0 다음에 9를 하나씩 써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에 극한값을 쓰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즉 0.999 이렇게 돼 있는 수를 여러분들이 그냥 0 다음에 9가 계속되는 수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말의 정의 자체가 뭐라는 거야? 0 다음에 9가 계속된다면 그 수는 어떤 수에 가까이 갈 텐데 그 수를 AN이라고 정의하자란 뜻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에는 0, 1, 2, 3, 땡땡땡 이러한 자연수 또는 정수점들이 있고요. 이 안에는 0.5라든가 3.2와 같은 유한소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이 수직선 위에는 루트 2는 1.4142 땡땡땡 이러한 수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의 존재성이 의심이 된다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려보면 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맞죠? 예.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거리는 루트 2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요렇게 해서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린 다음에 넓이를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요놈의 2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요렇게 되니까 실제로 루트 2라는 수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수입니다. 그쵸? 그런데 얘는 소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유한소수로는. 계산해봤더니 계속 1.4142 땡땡땡땡땡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루트라는 걸 수로 인정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게 소수로 표현이 안 되니까 수열을 하나 만드는 거지. B1은 1, B2는 1.4, B3는 1.41, 그 다음 항은 1.414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항은 1.4142 이렇게 루트 2와 가까워지는 그 수들을 소수점 아래 n-1번짜리 쓴 다음에 그 수열을 bn이라고 둔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극한을 취해버려서 그 수를 루트 2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한소수의 약속은 애초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무한소수 값이 계속된다면은 얘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데 그 특정한 값을 얘의 극한값으로 약속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즉 0.9999라는 수는 0 다음에 9가 계속되면 1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걔가 1이라는 것이 아니라 0 다음에 9가 계속되면은 한없이 가까이 가면은 한없이 계속되면은 걔가 한없이 가까이 가던 수가 있는데 그 수를 원래부터 0.99999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모든 무한소수는 전부 다 실수의 부분집합입니다. 그쵸? 실수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정확히는 이제 모든 무한소수들의 집합이 실수의 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0.9999도 어떻게 된다? 하나의 실수이다. 두 번째, 어떤 수가 실수라면 둘 사이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는 얘를 x라고 둔다면 0점으로 시작하니까 1보단 작은 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x와 1 사이에 있는 새로운 수 y를 소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x와 1 사이에 새로운 수 y가 있어야 되는데 그 y가 소수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y는 수가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세기역은 명백한 모순인데 이 모순은 왜 발생했냐면 처음부터 x가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작다면 문제가 생기면 얘가 작다는 가정을 파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x는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전히 헷갈리다면 사실 진짜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0.99999가 계속되는 수는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자의적 해석에서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수를 0 다음에 9가 계속되는 수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애초에 0 다음에 9가 무한히 반복되는 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쓰냐면 루트 2 같은 수를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표현 말고는 없다는 거죠. 0.141 뭐 0.141 뭐 저쪽 나가잖아. 그지? 0.141에 누가 0.4142 어쩌고 나가죠. 혹은 원주율 파이 같은 거 3.141592 어쩌고 이런 수를 소수로 표현하려면은 0 다음에 어떠한 소수점 아래의 수가 무한히 반복되는 수를 써야 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2 같은 거에서도 소수점 아래에 어떤 수가 아무리 반복돼도 루트 2랑 같아지지 않아요. 단지 루트 2에 계속 가까이 갈 뿐이죠. 그래서 얘의 진정한 뜻은 뭐였냐면
an이라는 걸 소수점 아래에 구가 n개 있는 수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수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가까이 가는 수를 쓰라는 수학적인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0 다음에 9가 무수히 반복되는 수라고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싸움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자주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 목사님이랑 스님이랑 싸움을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스님은 불경을 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한다면 둘 사이의 결론이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수가 1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도대체 이 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뜻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의문이나 논란이 종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